방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마치 환한 불이 켜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와도 쉽게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존중받고 중요하며 심지어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도 저런 타고난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리스마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모임에서 빛나는 그 사람, 영감을 주는 직장 상사, 모두가 좋아하는 그 친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의 간단한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기술을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3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향적이거나 부끄러움이 많거나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느끼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진정한 소통과 기대감의 시작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말은 좋지만 나는 나야. 내 성격을 바꿀 수는 없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성격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카리스마는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거나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화를 한 것처럼 기분이 정말 좋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모든 세세한 내용이 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는 그 감정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가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반대쪽 입장이었습니다. 모임에 들어가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나 혼자만 내 이야기만 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가 주의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참 서툴렀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연구와 독서, 그리고 연습 끝에 저는 이 모든 것을 3가지의 단순한 틀로 요약했습니다. 복잡한 10가지 비법이 아니라 단 3가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익히는 데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카리스마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 명확한 실행 계획을 갖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요소, 완벽한 존재감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완벽한 존재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나요?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다음 회의나 보내야 할 이메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더 똑똑해 보이기 위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쾌하고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카리스마는 누군가에게 21세기에서 가장 희귀한 선물인 온전한 집중을 선사하는 순간 탄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감각을 고정하세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주의력을 다시 현재의 감각으로 가져오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바로 이 사람의 눈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지? 이 사람의 목소리 톤입니다.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지? 바닥에 닿아 있는 내 발의 감각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복잡한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들으세요. 우리의 뇌는 다음에 할 내 이야기나 조언을 준비하느라 시속 1000km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멈추세요. 들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내가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번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라고 말할 때 내 스트레스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에 어떤 일이 가장 힘들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존재감은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두 가지 요소도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요소, 진정성 있는 따뜻함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차가운 계산일까요? 아니면 무뚝뚝함일까요? 두 번째 요소는 진정성 있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그저 여러분이 다가가기 쉽고 열려 있으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과장되고 가짜인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초적인 뇌가 이 사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여러분의 코 밑에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억지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가까지 번지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를 말합니다. 연습해 보세요. 카페에 들어가기 전, 전화를 걸기 전, 누군가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분 좋아지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그것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바뀔 것입니다. 둘째, 열린 바디 랭귀지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은 방어적인 몸짓입니다. 그것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이겠다는 몸짓이죠. 대화 중에 가끔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대화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수용적이라는 무의식적인 신호가 됩니다. 셋째,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신의 이름이 들릴 때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특히 인사할 때나 헤어질 때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지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은 현우님 이야기 나누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처럼요.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따뜻함이란 상대방이 나의 공간 안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존재감이 만들어낸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요소, 전염성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활동적이거나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주파수를 맞춘 다음 대화의 감정 상태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소리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속삭이듯 말하는데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한다면 조화롭지 못하겠죠. 누군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단조롭게 대답한다면 대화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요? 첫째, 관찰하고 맞추세요. 상대방의 목소리 톤, 말하는 속도, 바디랭귀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상대방이 빠르고 에너지 넘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텐션도 조금 높여서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느리고 차분하게 말한다면 템포를 조금 늦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서로 꽤 비슷하다는 은연중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바로 마법의 터치입니다. 일단 연결고리가 형성되면 인정과 칭찬을 통해 대화의 에너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정말 흥미롭네요. 그 일에 대한 당신의 시각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같은 말들을 해보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할 만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기분 좋은 감정을 여러분과 연관짓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세밀하게 파헤쳐본 카리스마의 비밀은 마법이 아니라 방법론이었습니다. 완벽한 존재감, 진정성 있는 따뜻함, 그리고 전염성 있는 에너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여 완벽한 존재감을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미소와 진정성 있는 따뜻함을 연습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에너지를 맞추는 것에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편의점 직원이나 카페 알바생, 직장 동료처럼 부담 없는 일상적인 만남에서부터 연습해 보세요. 카리스마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집중하고 더 따뜻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자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진짜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단지 아직 배우지 못했던 하나의 기술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한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비밀은 꾸준한 연습에 있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